정보기관이 댓글 공작으로 대선에 개입하더니 이제는 스마트폰 불법 해킹으로 국민의 일상을 감시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주십시오. 과연 그게 정쟁거리가 되는 일인지 아닌지 하는 그 아니기 위해서 해킹 할 필요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살고 있는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자, 국정원에서 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을 놓고 야당이 지금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명분이 얼마나 있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짚어보겠고요. 그리고 이 호남 의원들 마음 어떤 상태인지 신당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눈치만 보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까지 자세히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박성훈 논술위원. 네. 일단 지금 문재인 대표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셨는데 자, 댓글 공작으로 대선에 개입하더니 이제는 스마트폰 해킹으로 감시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유린,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저 얘기가 맞는 건지 우리 국민들 막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실제 내 휴대폰도 지금 도청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지금 야당 얘기 들어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자, 만일에 지금 RCS라고 하는 이탈리아 예. 해킹 팀에서 구입한 이 시스템을 갖고 광범위하게 민간인을 사찰했다면 국정원 문 닫아야죠. 예. 그런 국정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철저하게 어느 나라든 정보기관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 의회에서 상당히 국가 안보의 필요성과 드러난 팩트를 갖고서 사실관계 위주로 접근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드러난 사실은 해킹 팀으로부터 RCS를 20회선 구입했다. 예. 이건 확인됐어요. 그건 인정한 거죠. 예. 추가 구입은 없었다는 거고. 예. 예. 그 이외에는 구입 양에 대해서도 또 국정원과 또 야당 주장 사이에 차이가 있고 예. 더욱이 구입을 해서 그것을 과연 민간 사찰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또는 정치 사찰, 선거 개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부당한 사찰을 한 것이 하나라도 나온 게 있느냐. 예. 이런 상황이라면 문재인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해도 그건 야당 대표로서 당연히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런 게 입증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이것이 갖고 국민 광범위하게 해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연의 공포감만을 자극하면서 현재 정보기관을 놓고 지금 35개국 97개 정보수사기관이 이 같은 제품을 구입을 했지만 예. 어느 나라도 우리가 물론 과거 국정원이 도감청 전력도 있다 하는 점을 감안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보기관을 놓고 무슨 민간 사찰을 광범하게 벌인 것처럼 어떤 야당이 지금 만살 제껴놓고 이렇게 하는 나라는 제가 볼 때 아마 외국에서 보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결국엔 그 나라의 안보를 지키고 그 나라의 정보가 빠져나가고 그 나라에 반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그동안 다 해왔는데 네. 왜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야당이 들고 일어나서 문제 삼는 거냐. 지금 이걸 지적하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조수인 차장. 네. 그럼 야당은 왜 이러는 겁니까? 네, 야당에서는 이 국정원이 부당하게 어떤 일반 국민들까지 침해하고 있다.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아마 일반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혹시 국정원에서 나의 스마트폰이라든지 나의 개인 사생활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구성한 위원회 이름도 국정원 불법 카톡 사찰 의혹 진상조사위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치 국정원이 우리 개개인의 카톡이라든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진상을 파헤치겠다. 이런 예. 다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국정원이라면 조금 전에 박성원 논설위원이 얘기했지만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국가정보원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의 어떤 이익, 그리고 우리의 어떤 기밀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외국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해킹 프로그램은요, 이 35개국의 97개 기관이 구입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왜 해킹 프로그램을 사느냐? 외국의 어떤 용의점을 가진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정보기관에서 도청도 하는 것이고 또
이메일 같은 것도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수사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35개국의 97개 기관 중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예.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정당한 다만 활동이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어떤 스파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같이 이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특수 현실에서는 분명히 어떤 대공 용의점을 가진 사람들을 감시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네, 국가정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일반 국민이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야당 같은 경우에는 자꾸 어떤 그 국정원이 이런 활동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국익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가. 또 나아가서 만년 야당이 아니라 앞으로 여당도 해야 될 그럴 정당이라면은 잘 판단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이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시청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겠어요. 저 같아도 당장 야 이거 카카오톡 써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을 정도니까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자, 시청자 의견이 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이 되겠다고 했는데 간첩들이 활개치는 상황에서 간첩 활동을 막기 위해 다른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님. 예. 뭔가 우리 간첩이 예.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건 국민들 대부분 알고 예. 계십니다.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 그러면 야당에서는 어떻게 뭘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걸 물으신 것 같아요. 죄송하면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 저도 모릅니다. 야당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예. 오히려 야당의 일부 의원들 중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라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몇몇 계시다는 것만 알고 있고 과연 간첩 활동을 막기 위한 무슨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가 28 전당대회에서 당선될 때 무슨 얘기했습니까? 경제정당, 안보정당 만들려고 했습니다. 안보정당 지금 천안함 가서 참배하고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정부 부서 참배하고 그런다고 해서 안보정당 되는 것은 아니죠. 과연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대해서 야당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내놓는지 실질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말로만 안보정당, 경제정당하고 실질적인 것은 나온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그 새정치연합의 현실인 것이고 이 국가정보원 도청 문제도 그렇습니다. 일단 국가정보원이 밝혀야 되겠죠. 정보위원회에서 여야 간사들이랑 위원회 가서 국가정보원 가서 보고 확인하고 나서 뭔가 의심적인 게 있으면 그때 위원회 만들고 국정조사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해보지도 않고 일단 딱 걸렸네 또 국정원이야 한번 해볼까? 라고 위원회 만들고 또다시 국정조사 얘기합니다. 과연 야당이 민생을 생각하는 국가 안보를 생각하는 야당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단 국정원에서 공개를 하겠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와서 우리가 누구 거를 어떻게 감청을 했는지를 다 공개를 할 테니까 보자 했는데 지금 그 절차가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공세를 펴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어제 문재인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 이번에 위원장을 맡았죠. 이분들이 시연을 했습니다. 근데 뭔가 드러나길 바랬는데 드러났는지 직접 한번 현장을 보겠습니다. 이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있는지 여부를 한번 검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부에 파일이 7만 1000여 개 있다는 얘기고요. 그중에 지금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파일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어떤 파일을 그렇게 많이? 진짜 해킹하고 싶네. 지금 악성 코드는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악성 코드가 없다는 것은 악성 코드가 심어진 적이 아예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과거에 감염됐었지만 지금은 삭제되고 현재는 없다는 의미에서. 현재는 없다. 네네. 과거에는 있었을 수도 있다. 뭐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감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백신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조수인 차장. 네. 한번 걸렸던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꾸 이제 과거에는 혹시 그런 일이 없었느냐, 이 예.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아마 2012년 대선 당시에 혹시 자신을 들여다본 것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2012년 대선 때 국가정보원은 이 권력을 남용해서 대선에 개입하는 이런 아주 좋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으로도 대한정당 그리고 어떤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군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안보 문제에 관련한 어떤 기관 자체를 적으로 몰아붙이는 듯한 그런 인상은 지워줘야
이 수권 정당으로 가는 길이 보일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지금 저 행사를 보면서 그 화면상으로 보면 저게 안랩 회사 예. 안철수 의원이 설립한 저기서 무슨 회사 홍보전을 하는 건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런 것은 컴퓨터 백신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에서 하면 딱 성격에 어울리는 행사예요. 지금 자 해킹 기술이 이렇게 고도화돼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행사라면 저렇게 보여주지 않아도 국민들 잘 압니다. 그리고 북한의 해킹 기술은 지금 우리의 전문가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2만 5천 명의 우리 국민의 금융 정보가 이미 북한에 노출된 것이 드러났고, 예. 그리고 작년에 한수원이 바로 해킹한 그 주체가 북한이라는 게 북한이라서 드러났죠. 그 우리의 원전 많은 기밀들이 누출되는 이런 지경인데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바로 고민하기 때문에 국정원이 당연히 이 해킹 기술에 대한 파악과 대응 방안 예.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뚫을 것인가를 연구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직무유기죠. 그러면 그것을 하는 국정원을 갖다가 지금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명색이 제1야당이 저런 행사를 열어서 우리 이렇게 해킹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일으켜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예. 만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구체적인 국정원이 민간 사찰했다라는 단 한 줄의 어떤 근거라도 들고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회견을 하든 뭐 집회를 하든 이렇게 해도 정말 야당이 할 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저 부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번 고사를 하다가 결국엔 맡았다고 하는데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인이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새누리당에서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 분야 최고 전문가라면 정보위에 들어오셔가지고 정보에서 활동을 해야지. 그리고 우리 간사가 당장 지금 현장에 가서 전화해보자 해도 바로 응하지 않고. 과연 안철수 의원이 이 문제를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계속 주장하려면 백지 신탁과 또는 주식을 탈월시키기 바랍니다. 조수인 차장, 네. 야당 내부 분위기를 제일 잘 알고 계시는데 안철수 의원이 저걸 맡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메르스 대책 특위위원장 이거를 제안했었죠. 의사니까 좀 메르스 특위위원장을 맡아달라 이랬을 때 안철수 의원이 좀 더 식견이 있는 분이 맡았으면 좋겠다고 거절을 했었습니다. 예.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랩이라는 어떤 아무래도 해킹이라든지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 식견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당에서도 좀 맡아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난번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메르스 특위위원장을 맡지 않아서 상당히 좀 나중에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맡은 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나올 줄 알고 아마 맡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건데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시청자분들도 이제 대충 방향을 이게 이렇게 된 일이구나 바로 국정원 문제를 정리하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그래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동아일보에 오늘 실린 그래프인데 신당 창당 또는 무소속 연대 가능성을 묻는 호남 지역 의원들의 답변이었습니다. 조수인 차장. 네. 자, 이거 어떤 거예요?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호남의 전체 의원 숫자는 30명입니다. 예. 이 중에서 새누리당과 무소속 1명씩을 제외하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은 28명이 되는 거죠. 네, 28명 중에 다시 연락이 닿지 않은 3명을 제외한 25명을 표본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신당 창당이라든지 무소속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다고 한 사람이 40.0%였습니다. 예. 10명이었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신당 나온다. 유동적이다란 질문 24.0% 예. 6명이었습니다. 가능성이 낮다라고 답변한 의원은 2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현실을 보고 나서 어떤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의원들이 그만큼 많다는 점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 결국엔 중요한 거는 이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인데 만약에 만들어지면 내가 갈 거다 안 갈 거다 이거에 대해서는 답을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갈리는데요. 이 전북 지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2년 총선 때 상당히 이 초선의 발탁이 두드러졌습니다. 그 이유는 중진이었던 이강래 의원, 강봉균 의원 이런 분들이 경선에서 떨어졌고 그리고 또 정동영, 정세균
두 정으로 압축되는 중진들이 지역구를 서울로 옮기면서 전북은 상대적으로 친노 성향의 초선들이 기용이 발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북에서는 이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낮게 보는 경향이 있고요. 네. 광주, 전남에서는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점이 예. 좀 특이점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 조사 결과를 참, 보면서, 뭐랄까, 합류를, 예를 들어 신당 창당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나는 합류할 생각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84%, 예. 21명이나 나온 걸 보고 참 재밌는 조사 결과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지금 많은 수의 호남의 새정치연합의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 이대로 하면 문재인 대표가 지금처럼 패권을 쥐고 저렇게 흔들면 신당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빠지고 친노 패권주의가 청산된 이 당에서 나는 총선을 치르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직은 대다수다. 예. 다시 말해서 이 둥지를 떠나서 황야에서 정말 새로운 당을 일구어서 할 의지와 자신감은 별로 없는 의원들이 대다수다. 바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와 현 지도부가 4.29 재보선 책임져라 어쩌라 해도 당신들은 떠들어라. 예. 우리는 간다. 그리고 가고 있는 그런 바로 그 이유를 보여주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근데 조수진 차장 보니까 이게 오늘 조간에 실린 인터뷰예요. 정대철 상임 고문인데 이분이 지금 이제 신당 움직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은 알고 있는 분인데 많은 분이 참여할 거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혹시 통화해 보셨습니까? 네, 정대철 상임 고문과는 자주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예. 다소 기사가 단정적으로 나갔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지적을 하더군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도 항상 전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재의 혁신 작업이 성공할 것이냐, 이것이 신당 창당의 변수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처럼 우유부단하게 혁신 위에 어떤 혁신안이 혁신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신당 창당은 불가피하다. 왜? 새정치민주연합 가지고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공감대가 커지면 어떤 형식으로라는 신당은 창당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 신당 어떤 혁신이 자체가 지지부진하다면 신당에 합류할 수 있는 사람 세보니까 20명이 넘더라. 그래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앞에 상당히 전제가 긴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생략되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다 이렇게 됐고. 근데 관심은 김한길, 안철수 이 두 분이 합류할 것 같이 얘기를 해놨잖아요.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건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요. 이 김한길, 안철수 전 대표 두 대표가 가장 지적하고 비판해온 것이 친노 독식, 친노 개파주의이기 때문에 현재 문재인 제재가 그냥 내 갈 길 간다는 식으로 간다면 예. 이 당에는 희망이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자, 야당 신당 이야기 계속 지금 꾸물꾸물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 분 한 분 더 탈당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지금 정치권의 관측이기도 합니다. 자, 야당 이야기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갈 텐데요. 박성훈 논설위원과는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